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농구화는 웬일인지 여러분, 제가 대놓고 이미 제품을 까놨죠.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이렇게 먼저 제품을 오픈한 이유는 이미 제가 프리뷰로, 정말 프리뷰를 실청 리뷰만큼이나 상세하게 리뷰를 드렸던 제품이죠. 바로 커리 12입니다. 이 스테판 커리의 12번째 시그니처가 벌써 나왔고요. 그만큼 시그니처 넘버링이 올라간다는 말은 스테판 커리도 어느새 고령화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하지만 스테판 커리는 여전히 건재하고요. 올해도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커리 12의 국내 퍼스트 컬러를 제가 엄청 빠르게 받았고요. 국내에서는 아마 가장 먼저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받은 이 스테판 커리의 12번째 시그니처는 우선 저한테 언더아머 코리아가 보내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보내준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제가 이미 전작을 다 이 프리뷰를 해드리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정말 실착 리뷰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관은 가감하게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쿠션 말씀드릴 거고요. 피팅 말씀드릴 거고, 다음에 무게 넘어갈 거고요. 다음에 접지도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접지가 오늘 어떻게 보면 메인 이슈가 될 겁니다. 제가 벼르고 있었던 커리 12의 접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인으로 다룰 예정이고, 그 다음에 6번째 통풍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적인 부분까지 리뷰를 해드리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커리 12 실장 리뷰를 말씀드리기 전에 커리 플로우가 나온 지가 벌써 꽤 됐죠. 8탄, 9탄, 10탄, 11탄, 12탄 벌써 5번째 플로우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1등으로 뽑았던 녀석은 바로 커리 8이었죠. 이 커리 8을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했던 농구화입니다. 일단 커리 8 한번 보시면, 짠, 바로 이 녀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품을 커스텀을 해서 신었을 만큼, 그리고 이 커리 8탄은 굉장히 오래 신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직접 다 레이커스 컬러로 제가 직접 다 커스텀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커리 로고가 바뀌고, 그 다음에 스테판 커리의 로고가 바뀌면서 그때 같이 보내줬던 스티커를 활용을 해서 제가 이렇게 커스텀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다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에 노란색 부분으로 커스텀을 했었고요. 이쪽에는 노란색에 보라색으로 커스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끈도 바꿔 끼우고 노란색과 보라색의 조합으로 짝짝이로 신었던 커리 8이었습니다. 이 커리 8을 제가 최고의 명기를 뽑았던 이유는 바로 이 플로우 쿠션에 변화하기도 했었지만, 일단 플로우 쿠션이 너무 소프트한 기반의 제가 원하는 쿠션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mm가 넘는 지상고 높이의 소프트 기반의 플로우 쿠션 감이 굉장히 좋았었고, 두 번째는 접지였죠. 제가 여러분 웬만해서는 부상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발목이 한번 크게 돌아갈 뻔했던 적이 있었던 게 바로 커리 8이었습니다. 물론 살짝 접질러 가지고 다행히 병원에서 오래 치료는 받지 않았었는데, 유일하게 제 발이 한번 꺾일 뻔한 녀석이 바로 이 커리 8탄이었다. 그래서 실내 코트에서만 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로우 쿠션의 접지가 여러분 굉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커리 8탄 때는 여러분 먼지나 이런 이슈들이 좀 덜했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커리 8탄은 솔직히 접지든 쿠션이든 피팅이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녀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리 8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커리 12탄은 과연 어떨까요?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고, 9탄, 10탄, 11탄이 오면서 이 쿠션은 하드해지고 접지는 먼지가 좀 많이 타면서 호불호가 있는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12탄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성 하나하나 한번 챙겨서 실착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쿠션입니다. 쿠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일단 퍼스트 컬러 한번 쫙 보셔야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커리 12탄입니다. 국내 퍼스트 컬러로 발매될 예정이고요. 처음에 이 회색, 형광색이 조금 SNS나 이런데 공개적으로 퍼졌을 때 퍼스트 컬러 치고 좀 약한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물을 보자마자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 그레이 컬러가 생각보다 밝은 그레이 컬러로 빠지고, 그 다음에 이 현강 색깔이 들어가면서 이 그레이와 현강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타 브랜드의 그 유명한 신발 일반화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처럼 이 그레이와 현강의 조합이 꽤나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다른 SNS에 이미 이 컬렉션을 하는 친구들이 올린 걸 보면 USA 컬러랑 같이 있어도, 그리고 이번에 차이나토어 했을 때 했었던 보라색 컬러와 있어도 유일하게 튀는 녀석이 그레이와 현강 컬러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퍼스트 컬러 쪽 굉장히 잘 나온 이쁜 컬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쿠션입니다. 쿠션 여러분, 쿠션이 커리 8대 쿠션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이미 많은 해외 리뷰어들의 평을 받으셨겠지만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고, 이미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성고가 30mm 이상으로 올라오죠. 올라옴으로써 일단 쿠션감이 빡 살아났다. 소프트와 하드를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7대3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에 7, 하드에 3 정도 줄 수 있는 충격 흡수 기반의 플로우 쿠션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키포인트를 첫 번째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쿠션이 돌아왔으니까 커리 8대 여러분 기대했던 분들은 반드시 한번 꼭 신어보시기를 권장드리고, 나 커리8 정말 잘 신었는데 했던 분들이라면 좀 적극 권장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쿠션은 커리8과 거의 동등한 수준 느낌으로 돌아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일단 길이감이나 사이즈표는 제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여러분 피팅 실착감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발볼러나 발등러 분들은 정치수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발볼러 분들, 칼발인 분들은 길이감은 약간 길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신어도 조금의 여유는 있거든요. 그리고 발볼이나 니트 소재를 썼기 때문에 앞쪽 공간 여유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커리 12를 신었던 분들이라면 커리 11 대비는 어떻게 가야 되냐고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커리 11과 커리 11을 동등 사이즈로 신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길이감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앞쪽에 공간감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커리 12의 피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발볼을 가지신 분들은 반 다운을 하셔도 아마 꽉 피팅으로 어쩌면 신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일단은 일반 발볼러 분들도 약간은 여유있게 정사이즈 신으시면 길이감 살짝 남고 앞쪽 발등이나 이런 부분들 여유감이 있으면서 신을 수 있는 피팅 사이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커리 8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리 8대의 장점이 굉장히 이런 플렉시블한 이 발등 부분이 굉장히 플렉시블한 부분이고, 이 앞쪽 부분은 굉장히 딱딱했었죠. 딱딱하고 측면에 여기 합선 가죽 덧대면서 측면과 앞쪽이 굉장히 니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딱딱했던 부분인데, 이번 커리 12가 이 커리 8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안쪽 보시면 세무 가죽 덧대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어퍼 소재는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잡아주는 이 피팅감이 커리 8과 여러분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커리 8 느낌 체감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발이 굉장히 편합니다. 1니트 소재로 때문에 어디 하나 압박이 없었고, 제가 커리 12를 못 신었던 이유가 이 앞쪽 부분이 굉장히 하드하게 나옴으로써 발가락 위가 다 까졌었거든요. 그래서 커리 12는 11 같은 경우는 정말 그때 리뷰 테스트만 하고 그 뒤로는 잘 안 신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커리 12는 일단 소재의 바뀜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플렉시블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잡아주는 피팅감은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힐슬립 부분이 여러분 약간 있습니다. 힐슬립 부분이 약간 있는데 다행인 거는 신발끈을 꽉 조여매시면 힐슬립 다 잡아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힐슬립이 나왔던 제품들이 몇 번 있었죠. 하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슈레이스 시스템으로 힐슬립을 잡아줄 수 있냐 없냐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커리 12는 슈레이스 시스템으로 힐슬립을 다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 부분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정말 발이 편하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신어 보시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발이 편안하다는 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피팅 부분은 걱정할 게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접지입니다.
이번 여러분 실착 리뷰에서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바로 이 접지입니다. 왜냐면 이걸 저한테 바라고 언더아머가 저한테 이 농구화를 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저한테 보내주셨을 때 정말 이 플로우 쿠션이 접지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슈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도 오랜만에 했고요. 코트도 실내 코트만 뛰기는 했지만 정말 4개 체육관을 돌아다니면서 게스트를 다 뛰면서 이 테스트를 했던 게 바로 이 커리 12입니다. 접지를 여러분 오늘 정말 힙업 팔 테니까 이 힙업 파는 영상 잘 확인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접지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언더아머 코리아에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언더아머 제품은 이 커리 라인업이 보급형 라인업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제품 라인업들이 나오죠. 그리고 일반 농구화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혹시 언더아머에도 이 농구화 모델 라인업을 분류를 하는 분류표가 있는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분류표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이 보내드리는 분류표는 아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분류표를 딱 보시면 첫 번째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표 한번 보시면, 저도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제품을 보셔야 되죠. 이 표 쫙 보시면 커리 12, and 커리 플로트로, and 팍스 1이 이 피라미드 라인업의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가장 꼭대기에 있는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언더아머 스폰 6 미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언더아머 스폰까지, 이 가운데 있는 언더아머 스폰부터 그 위에까지는 온 코트, 즉 실내 코트에서만 권장하는 제품이 바로 이 커리 12 라인업입니다. 그러니까 즉 커리 12는 여러분 아웃도어용으로 나온 농구화가 아닙니다. 무조건 실내 농구용으로 나온 커리 12이기 때문에 아웃도어용에서 내구성을 원하시든지 접지를 원하시는 부분은, 그런 농구화를 찾으시는 분들은 커리 12를 안 신는 부분이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실내 코트가 메인으로 뛰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커리 12는 언더아머에서 제공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온코트, 그 다음에 파이낸셜 앤 시그니처 라인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온코트, 실내용 코트로 신어야 되는 농구화 라인업이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확실히 짚고 싶은 부분은, 플로우 쿠션이 들어간 제품들은 실내용이다. 언더아머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실내용 농구화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더라도 무조건 실내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애니 코트, 이제 아웃코트나 남은 야외에서 뛰는 코트에 신을 수 있는 라인업들이 보시면 커리 307이라든지 지금 스플래시 24라든지 그 외에 뭐 호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은 보시면 야외 코트에서 신는 모델의 라인업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커리 12는 실내 코트용이고, 커리의 보급형 라인업들은 다 여러분 야외 코트용이다. 그리고 아닌 제품이 바로 아까 스폰 시리즈, 스폰 6 시리즈 같은 경우는 실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다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제가 접지를 딱 뒤집어서 까보면 스폰 아웃솔, 그 다음에 플로우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야외 코트에서 쓰는 커리 3.0 같은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이 아웃솔의 재질이 다 달라서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해놓은 피라미드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예전에 처음 협찬을 받았을 때 이 접지 테스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받자마자 내가 이번 커리 12는 진짜 작정하고 내가 이번에 실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마찰 개수를 통한 접지력, 다음에 두 번째, 표면 저항 측정을 통한 이 먼지 정전기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마찰 개수 테스트는 영상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UTM이라는 기계를 써서 다음에 줄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규격화되어 있는 이 플레이트 위에다가 신발을 고정을 시킵니다. 신발을 고정을 시키고 줄을 끈 다음에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시간을 이용을 해서
쭉 당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접지 부분과 이 플레이트 판에 마찰을 측정을 함으로써 이 마찰 개수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래서 이 마찰 개수를 통해서 이 접지력이 얼마나 더 높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실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직접 내려가서 테스트를 하고 왔고, 일단은 이 커리 12 이 플로우 제품들의 마찰 이 동적 개수와 정적 마찰 개수를 좀 확인해서 보시면, 이 플로우 쿠션 제품을 쓴 제품들이 일반 지금 스플래시 24라든지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더 마찰 개수가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 자체가 여러분 실내 코트의 바닥은 아니지만 저 부분이 여러분 약간 메탈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 금속 위에서 동일한 표면에서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동적 마찰 개수와 정적 마찰 개수가 플로우 쿠션을 쓴 제품들이 확실히 여러분 높다라는 걸 봤습니다. 즉 접지력이 훨씬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플로우는 온코트, 실내 코트 기반에서는 접지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었고요. 이 나머지 지금 이 테스트 하시는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나온 그래프와 데이터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플로우를 안 쓴 제품들보다 플로우를 쓴 이번 커리 12 제품이 거의 한 2배 정도의 마찰 개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 정적, 동적 마찰 개수, 움직일 때의 마찰 개수가 일반 버전 농구화들보다 훨씬 더 높은 마찰 개수를 보이면서 이 플로우 12, 이번 커리 12의 마찰 접지력이 굉장히 좋음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커리 8 제품을 테스트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실험이 좀 빠졌어가지고, 추후에 이 커리 8을 테스트할 수 있으면 커리 12와 커리 8 부분과 그 다음에 타 브랜드 제품도 한번 같이 접지력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테스트 했던 이 라인업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접지력을 보여줬던 커리 10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여러분 제가 이 4개 코트를 띄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4개 코트를 띄웠던 이유는 정말 다양한 실내 코트에서 이 커리 12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커리 12 접지력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메인으로 뛰는 수원 퍼시픽에서는 여러분 8 이후에 한 번 더 발목이 나갈 뻔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때 제가 쇼츠 영상으로 커리가 부상당했던 장면도 보여드렸지만, 이 접지가 바로 급접지로 잡히기 때문에 클린 코트에서는 정말 뭐라 할 부분이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먼지가 타는 부분인데, 실제로 여러분 이 커리 12를 이번에 테스트 해봤을 때는 먼지가 확실히 전작 대비해서는 덜 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면 저항 테스트를 통해서 수치로 봤을 때는 플로우 쿠션 시스템을 쓴 녀석들이 지금 보시면 10에 11승 정도의 표면 저항을 보이면서 동등한 마찰력, 정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 테스트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는 지금 영상을 확인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커리 12와 그다음에 커리 11, 그다음에 플로우 쿠션을 쓴 녀석들은 표면 저항과 그 정전기 수준이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착으로는 수치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정전기고 마찰력 이 먼지를 타는 수준이지만, 실제로 했을 때는 확실히 커리 11보다는 커리 12가 조금은 먼지를 덜 타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접지 부분도 이번에 제가 이 테스트나 이 실험 데이터 값을 오픈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입니다. 내구성 측면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웃코트에서 썼을 때는 이 커리 플로우의 내구성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커리 12와 플로우 시스템은 어쨌든 간에 실내용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실내용으로 기준점으로 가야 된다는 점이고, 아웃코트에서는 내구성이 안 좋은 점은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내 코트에서의 접지력과 이 내구성 있는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아웃솔의 경도가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이게 다들 지우개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실내 코트에서 커리파를 지금도 신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인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을 가장 측정해보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솔직히 이번에 받았을 때 마모도 테스트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불행한 거는
연구소 장비를 딱 해서 마모드를 딱 걸라고 했는데 이게 걸 수가 없습니다. 이 테이버 테스트 자체가 원판 시편 기반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마모드 테스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 이 커리 12 제품을 걸어 놓고 이 거칠기가 들어가 있는 마찰이 높은 이 깎아먹는 사포 같은 개념이죠. 그런 부분들 밑에 깔아서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켜서 200회 이상 회전을 시킨 다음에 무게를 쟀을 때 무게가 얼마나 빠지느냐에 대해서 내구성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여러분 이 원판 시편으로 테스트하는 부분이요, 저는 가능할까라고 어떻게든 힘으로 눌러서라도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거치 자체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실내 코트에서의 내구성을 측정하는 부분은 앞으로 고민 조금 더 해보겠지만, 과연 이 몇 회를 신어야 자기가 일주일에 농구를 정말 일주일 다 해서 그 다음에 횟수로 따졌을 때, 시간으로 따졌을 때 얼마를 신어야 이 접지력이 떨어지는 부분인가에 대한 내구성은 아마 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실내 코트만 뛰었을 때 내구성이 정말 안 좋을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아웃코트에서 뛰시는 분들한테 내구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웃코트에서 뛰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뭐 구매를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하지만 실내 코트에서는 내구성이 과연 안 좋을까?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신고 뛰었는데 아직까지는 접지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전작 대비해서도 내구성은 좋아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이번 언더아머가 정말 이 커리 12는 올림픽 대회도 나가고 이번에 커리가 이제 끝자락이 다가와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해외 리뷰어들이 말한 것처럼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놀란 부분이고, 가격이 지금 얼마에 발매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189,000원, 199,000원 정도에 발매를 하겠죠. 그 가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씩 따져보죠. 외관처는 일단은 훨씬 쉐입이 전작보다는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쉐입이 굉장히 스포츠카 좀 날렵하게 좀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쿠션 돌아왔기 때문에 뭐 말할 거 없습니다. 피팅 정말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무게 330g 초반대 굉장히 괜찮게 나왔죠. 다음에 접지, 야외 코트 분들한테는 비추 드리는 부분이지만 실내 코트 분들한테는 접지, 정말 극강의 접지를 사랑하니까 실내 코트 제가 4개 코트 뛰면서 일단 호불호가 없었습니다. 커리 11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먼지 있는 코트에서 발이 쭉쭉쭉 밀렸었거든요. 하지만 이 커리 12는 일단 제가 뛰었던 수원, 그다음에 저기 가락시장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또 성남 이 부분까지 뛰었을 때는, 4개 코트 뛰었을 때는 전혀 여러분 일단은 접지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뛸 때 뭐 약간의, 저도 많이 뛰는 가드형이기 때문에 슬립이, 발 밀 때 슬립이 살짝이라도 나면 굉장히 거슬려서 바로 신발을 갈아 신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캐스트를 뛰어서 그 팀들한테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 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번 커리 12는 정말 잘 나왔다. 이 육각형 구도에서 정말 완벽하게 잘 갖춰질 만큼 잘 나온 부분이고, 실내 코트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신발이 바로 커리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스테판 커리의 시즌인데 그 부분을 이번 커리 12와 함께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커리의 성적이, 팀 성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 12의 실적 리뷰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 포커싱을 뒀던 접지 실험 부분들, 다음에 정전기 테스트 했던 부분들, 데이터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커리 팬들은 당연히 뭐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커리 팔 때 이 좋았던 분들은 무조건 이번에 한번 커리 12는 구매를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야외 코트에서 많이 뛰는 어린 친구분들한테는 여전히 뭐 조금은 권장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리뷰 깔끔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리뷰할 제품들이 오고 있는데, 다음 리뷰 여러분 정말 아마 전세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커리 12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품 보내주신 언더아머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플로우 쿠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말했던 리뷰어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보내줬다는 거는, 그 부분을 알고도 저한테 보내줬다는 거는
정말 언더아머가 저한테 보내주면서 나 자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커리 10이 잘 나왔으니까 굉장히 가볍고 편하고 좋은 농구화로 잘 나왔으니까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